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3거래일 만에 다시 1340원대를 넘어섰고요. 단기 상단을 14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가들의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파월 의장이 말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은 실직과 중소기업의 부도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연준의 임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도 불구하고 파월은 우선은 인플레부터 잡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용 지표에 다시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 주 일정을 살펴보시고요.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좋으면 시장은 오히려 약세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금리를 강하게 올려도 시장은 고통을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것 하나 좋게 나오면 안 될 상황이 됐고요. 이번에는 적절하게 균형 있게 나와 주어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도 역시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번 주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저가 매수 하실 거 아니시면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배터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차량 생산 비용도 동시에 상승을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EV 업체가 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제조업체들이 증가하는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고, 비용 상승과 함께 새로운 규정은 이미 값비싼 프로세스였던 것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V 제조할 시에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요. 재료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인해서 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현금 지출에 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모델 3 준비를 시작을 했을 때 수십억이 넘는 고도화된 자동화 생산 라인을 계획을 했었지만 일부는 예상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었고요. 최종 조립 작업을 아웃사이드 팩토리에서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모든 것을 잘 버텨주면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날을 떠올리며 프로덕션 헬, 생산 지옥이라고 불렀고요. 테슬라를 파산 위기에 빠뜨릴 뻔했다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도 힘든 시기들이 있었지만 잘 헤쳐나간 기업이고요.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할 부분이면서 루시드도 배워야 할 부분인 것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EV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현금이 제일 많이 알려진 리비안의 경우에는 베스트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고, 리비안 역시 생산 지옥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리비안이 2025년 이전에 현금 조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도 2024년과 2025년에 추가 인상을 통해서 3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모금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리비안보다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CFO인 쉐리하우스는 2023년까지 충분하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생산량을 늘리려고 리비안과 같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리조나 확장과 사우디에 두 번째 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 지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PIF에서 61%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루시드가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거의 확실하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네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현금이 정말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와줄지 궁금한 상황이겠고,
자력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상황은 맞기는 합니다. 이제 그게 외부가 아닌 사우디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라는 분은 1빌리언 달러의 크레딧 라인으로 2023년까지 런어웨이 한다고 말을 하였네요. 이제 머피는 바이 등급과 30불의 가격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이제 고급 스포츠카의 업체인 페라리의 수익성과 비교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제 피터 롤린슨도 이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 임원진의 교체와 생산 라인의 직원 수를 대폭 늘리는 등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8월 26일자로 보고가 된 기관들 점유율을 살펴보면 681개의 기관과 627개의 롱 포지션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655개의 기관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점유율 또한 69%에서 71% 점유율에서 움직이는 것과 이번에는 71.07%의 점유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기관들 매수 부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5일 보고가 된 상황으로 아이쉐어, 러셀 미드캡과 러셀 1000 ETF에서 수량을 늘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매도한 목록 중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겠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너무 힘이 들고 전문 트레이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수량만 착실히 모아가면 될 것 같네요. 루시드 투자에 있어서 장단점을 살펴보면 수요에는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스튜디오와 유럽권에서의 예약 판매 대수로 인해서 이번 분기에 발표한 37,000대, 즉 이제 3.5 빌리언 달러의 잠재적인 매출로 인해서 수요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소비자들은 EV 시장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차량의 기술력과 안전성 그리고 품질 문제에서는 톱 클래스에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렇듯이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년도 생산 지침을 삭감을 한 사실은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손실만 기록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 루시드 그룹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전을 하고 있을지 가늠이 사실상 가지를 않네요. 그래서 27일자로 업로드가 된 베어스 워크샵을 보면 전체적인 외관은 이제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없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외관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스탬핑 구간 옆으로 많은 자재들이 쌓여 있고요. 다른 건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제 스탬핑 구간에서는 예전에 바닥 구간에서 콘크리트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마무리가 다 되었고, 이제 그 위로 건물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고 있네요. 주차장 모습에서는 지난번 딜리버리 차량이 상당수 배송이 되어진 모습이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제 이 차량들이 다시 포장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하루에 몇 대가 생산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안티분들이 말하는 하루 10대 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생산량에서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는 듯 보이네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등이 루시드 측에서 보약이 되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소한 것이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휴대용 컴프레셔를 통해서 루시드 에어에
타이어를 공급을 주입을 하는 것인데요. 루시드 차량 자체에서 파워를 공급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집안에 이제 전력이 공급이 안 되었다거나 급할 경우에 이렇게 루시드를 이용해서 양방향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차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루시드 그룹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